예, 북한이 미사일을 요즘에 많이 쏘고 있는데, 뭐 이제 조만간 핵실험을 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군도 미사일을 쏴서 대응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대응까지는 안 했는데, 뭐 북한이 미사일 쏴도 뭐 명칭을 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불상발사체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좀 표현하고 그랬죠.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전 정권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북한은 뭐 자극을 하든 자극을 하지 않든 걔들은 뭐 미사일을 계속 쐈으니까 그 북한 입장에서는 나만이 뭘 하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대응을 이전하고 좀 많이 다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사일 도발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어떤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은 향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은 크게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민주당이나 뭐 좌파 쪽에서는 북한하고 좀 화해하고 종전선언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혹은 이제 뭐 우파 쪽 보수 이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뭐 계속 예전에 했던 것처럼 북한 욕이나 하고 안보리에다가 제재 걸고 또 미국이랑 연합훈련하고 이 선에서 그칠 거냐? 그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또 미사일 도발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우파나 좌파 정부들이 문제점이 뭐 북한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수단은 각각 가지고 있지만 각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각각 그 가지고 있는 수단이 뭐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문제거든요. 뭐 좌파 쪽에서는 이제 북한 핵무기를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핵을 가지지 않은 우리나라와 이 전략적 비대칭이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되면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북한의 고개를 숙이던가 아니면 뭐 더 미국에 의존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구도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뭐 좌파 쪽에서 뭐 북한 핵보유 인정해주자, 우리가 고개 숙이자, 막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럼 보수나 우파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북한이 어떤 전략 무기, 뭐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해서 이걸 대응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나? 미국이 소련 그 러시아 핵미사일 대응하려고 알래스카에다가 그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노라드라고 하는데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북한의 이런 전략 무기에 대응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할 때거든요. 그 문재인 정권 때 한일 군사정보 공유 문제로 한창 싸운 적이 있는데 이게 지소미아라고 하죠. 양측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정보가 뭐냐 하면 북한 핵실험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인데 이거를 한일이 서로 공유를 안 한다 하면 결국 북한의 전략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우리는 아예 안 한다. 이러니까 뭐 이런 정보 공유도 불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럼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주변국의 전략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걸 점검도 하고 또 나름대로 개발도 하고 또 동맹국들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육해공군 3군하고는 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런 전담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전담기구가 있어야 또 관련 인력들도 꾸준히 양성되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 미사일 추적을 우리보다 일본이 더 빨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 떠 있는 이지스함이 이제 주된 그 미사일 추적 수단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데 북한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시스템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자꾸 발전을 안 시키고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계속 할 거면 과연 국민들이 보수 정권을 찍어준 이유가 뭐겠느냐. 그럼 뭐 좌파에서는 대한민국 저 우파는 말로만 안보 외치고 실제로는 안보에 돈을 쓰는 거는 좌파 쪽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동의를 전혀 안 하지만 근데 우파 보수 정권들이 좀 너무 미국 의존적인 안보에만 매달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면 뭐 미국한테 항공모함 와달라, 뭐 스텔스기 와달라, 전술핵무기 배치해달라, 뭐 이렇게 해줘 이러는데 특히 이제 전술핵무기 오도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우리 땅에 배치한다고 북한이 과연 변하겠느냐? 그 전술핵무기라는 건 전략 핵무기보다 이제 파괴력도 약하고 조그마거든요. 북한의 어떤 전략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그게 대응 수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는 조금 줄 수 있겠지만 그걸로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냐? 그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차라리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그거를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요격을 해버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실질적인 대응인데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 어려움은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우면은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늦더라도 시작을 해야죠. 지금 우리 국방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군인들 월급 200만 원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논란도 되는데 근데 군인들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가 영토를 지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정말 돈을 써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자꾸 미국한테 의존하고 자꾸 선거 때마다 국민들 월급이나 올려준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것도 안보를 강조하는 우파 정권이 보수의 문제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선거 때는 막 천안함이나 연평해전 유족들한테 막 연락하면서 같이 선거에 얼굴 좀 내비쳐달라 막 이러면서 선거만 끝나면 연락 뚝 끊기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보수 쪽이거든요. 보수가 안보 강조한다고 하면 안보에다 예산폭탄 좀 떨어뜨리고 국방을 강화해야죠. 한미동맹은 분명 중요한데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몫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뭐 미국도 바라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항공모함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당면 문제는 멋들어지는 항공모함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북한의 어떤 미사일, 뭐 장사장포도 있고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분명한 직접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걸로부터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국가를 지킬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고민들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민들을 하고 거기서 수단을 찾고 그 수단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느냐.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가 계속 뭐 뻔한 대응들을 하는데 그런 뻔한 대응이 그칠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전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인력들이 점점 스스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